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기자 성주원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지수는 2.2% 올랐습니다. 포인트로는 5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25,000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 이래로 처음이고요. S&P 500 지수가 1.5% 정도 올랐는데요. 역시 3월 이래 처음으로 종가 기준 3,000선을 넘었습니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0.7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주가 가장 크게 뛰었고요. 반면에 그동안 비대면 확산 수혜를 받던 IT, 또 커뮤니케이션주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페이스북은 1.3% 빠졌고요. 트위터는 2.76% 떨어졌는데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트위터 간 갈등이 부각됐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폐쇄, 강력한 규제 이런 큰 조치, 빅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예고를 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의 목소리들을 완전히 침묵시킨다고 느끼고 있다라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혹은 폐쇄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배럴당 4.5% 급락했습니다. 32.8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간밤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것이 미국이 중국의 어떤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든 것이어서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조치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중 간의 긴장 고조에 국제 유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1% 이상 올랐는데요.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이죠.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금을 제안한 데 힘입어서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EU의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재는 제한 단계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일단은 이러한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 유로로 따지면 7,500억 유로고요. 우리 돈으로는 1,000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U의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를 해야 하고요. 또 유럽의회의 비준도 받아야 합니다. 그 방식은 신용등급이 높은 EU가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각 필요한 회원국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텐데요. 이 1,000조 원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보조금으로 지급되고요. 3분의 1 정도는 대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형식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만 3분의 2 보조금은 그냥 지급되고 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기금 마련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현재 좀 사정이 어려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EU의 공동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이 그동안 가장 반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이 조치에 대해서 다음번 EU 정상회의에서 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마도 2021년,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일본은 0.7% 올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일본은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했고요. 그러면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미국과의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자,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또 홍콩에서는 시위가 시작된 상황인데 외환 시장에 즉각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위안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홍콩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간밤에 홍콩 역외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장중에 0.7% 급등하면서 7.1964 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2010년 홍콩 역외 시장이 개설되고 나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또 작년 9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이 고조됐던 그 당시의 고점 수위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이 재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내 시장에서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역시 장중에 7.177 위안까지 올라서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2달간 미뤄졌다가 지난주에 개막했던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오늘 폐막합니다. 중국 전인대는 오늘 오후에 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부가 이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공식 평가를 내놓았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중국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회 폐막식 이후에 화상으로 진행되는 리커창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 재개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21% 오른 25,548.2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지수는 1.48% 상승한 3,036.13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7% 오른 9,412.36에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다시 25,000섬을 넘어섰고요. S&P 500지수 역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3월 5일 이후에 처음으로 3,000섬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또 대량 실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이보다는 더 많은 나라에서 봉쇄령을 완화하면서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하는 모습에 더 주목했습니다. 경제 재개 기대감에 따른 상승장이었던 만큼 경기 회복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위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서 은행주가 4.34% 올라서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JP모건은 4.3% 올랐고요. 시티그룹도 6.1% 상승했습니다. 산업주는 3.34% 올랐고 에너지와 헬스, 또 필수 및 내구 소비재, 유틸리티 등도 1에서 2%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행 관련주 역시 이틀 연속 올랐는데요. 카니발 코퍼레이션이 5.9% 급등했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역시 3.9% 올랐습니다. 이 밖에 제네럴 일렉트릭은 1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조명 사업을 매각한다는 계약을 발표한 이후에 7.2% 급등했습니다. 반면 그동안의 랠리를 주도했던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기술주들은 최근의 강세장에서는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 이슈의 중심에 섰던 종목은 바로 트위터였습니다. 트위터가 전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 요망이라는 그 라벨을 붙이면서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거든요. 네, 그동안 근거 없는 주장을 펴왔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트위터가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보다가 처음으로 행동에 나섰는데 이에 화가 잔뜩 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소셜미디어 업체들을 문 닫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트위터 주가는 오늘 2.8% 하락했습니다.
또 덩달아서 페이스북도 1.3%가량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나온 글로벌 주요 인물들의 말 주요 이슈들을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톡톡톡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인사들의 주요 발언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특별지위 인정 박탈 의회 보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인대 전체 회의에서 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성명을 통해서 미국 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 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의 사실로 볼 때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린다는 전제 하에 관세나 투자, 무역 등에서 특별 지위를 받아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지위를 박탈을 하게 된다면 홍콩도 앞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최대 25%의 징벌적 수출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누렸던 특권을 모두 박탈당하게 될지 아니면 일부만 유지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소식들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코로나19 2차 확산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발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경제활동을 재개하자고 주장을 한 반면 이 파우치 소장에 대해서는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왔는데요. 이번에는 보다 낙관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2차 확산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재개방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2차 확산이 여전히 가능하지만 미국인들이 보건 관련 프로토콜을 잘 지키고 또 보건 담당자들이 검사 여력을 유지한다면 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확산세가 2, 3주 동안 감지가 되지 않더라도 대중들이 지나치게 안심을 하거나 자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 경제 재개 기대감에 더 탄력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의 반응 역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준 수익률 곡선 제어 고심 중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 차익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은 특정 만기 국채를 겨냥해서 무제한 매입을 통해서 금리를 고정시키는 그러한 정책인데요. 현재 일본과 호주에서 이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정책을 도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연준이 몇 달 안에 이 정책을 채택해서 경기에 강한 반등을 이끌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경기 악화가 바닥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반기에는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크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이 부분 역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 원유 감산 논의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유 감산에 대해서 추가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오펙 플러스는 5월에서 6월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를 하고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7월 이후에는 완화가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수준의 감산 합의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 논의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화 통화에서도 양측은 앞으로 계속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국제유가는 이렇게 감산 연장 기대감으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 감산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톡톡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슈 대담에서는 이 코로나19 여파를 받아서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서 좀 반등하고 있는 항공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자,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항공주, 해외 항공주도 그렇고 국내 항공주도 그렇고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낱낱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미국 항공주들이 아주 잘 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국내 항공주는 상승 역시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승폭이 네. 아주 크진 않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항공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돼 있는 15개 항공주의 전체 평균을 낸 그 인덱스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KRX 항공업 지수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카 항공 지수라는 그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 네. 지수가 최근 2주간 지난 15일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 최근 2주간 지금 40%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개별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 지주사인 UAL 같은 경우가 지금 15일에 저가 19달러를 찍고서는 지금 어제 31달러가 넘어서 장을 마감했거든요. 네. 2주 만에 주가가 64%나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델타 항공 같은 경우도 44%가 넘는 상승세. 또 미국 저가 항공의 대표 주자죠. 제트블루 같은 경우도 4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최근 이제 그 워런 버핏이 주식을 다 팔아치웠다고 말하는 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41%,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33%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2주 만에 30-40% 심지어 60%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으니 네.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항공주가 잘 나가는 원인 쉽게 보자면 아무래도 최근에 경제 활동이 재개된 부분 또 예. 정부가 좀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크게 작용한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네.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서 싸기 때문이다라고. 저가 매수가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예,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뉴욕 3대 지수가 경기선이라고 불리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지금 경기가 이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걸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제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뭘까? 시장 참가자들이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생각나는 예. 건 사실은 항공주밖에 없더라.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논리적인 결과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명분으로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붙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방금 이제 앵커가 말씀하셨던 미국의 이제 마지막 주까지 50개 주가 모두 경제 활동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를 선언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항공주가 좀 수요가 살아나면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부분이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 금지령이 지금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러다가 항공사들이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국적항공사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감안해서 각국 정부들이 아낌없이 네. 지원책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투자자들을 안도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건데요.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도 대규모 감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250억 달러 현금을 이미 지원을 한 상태고요. 예. 추가 지원 방안이 지금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은 굉장히 이제 이런 정부 자금,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체 루프트한자라는 항공사, 대표 국적 항공사에 대해서
9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지원할 정도로 네. 각국 정부들이 적극적인 어떤 부양 그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항공주에 대한 매수세를 조금 부추기는 핵심적인 재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증시 지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회복한 상황에서 항공주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낮은 쪽에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의 저가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고, 그 와중에 만약에 정부 지원이나 뭐 경제활동 재개가 없었다면 사실 투자자들도 선택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런 이제 요인이 생긴 거죠. 경제활동 재개와 또 정부 지원이라는 든든한 이제 뒷받침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자, 그럼 실제로 그런 지원이 있고 뭔가 경제활동이 재개된다고 해도 사실 실제로 항공 수요가 살아나느냐 아니냐 여부도 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수요는? 네, 맞습니다.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양상들이 조금씩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그 교통안전청, 보안청, 그 TSA라고 하는데요. 그 집계를 살펴보니까 지난 4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그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수가 8만 명 조금 넘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부진한 숫자죠. 그러니까 근데 5월 1일 되니까 17만 명이 넘어섰고요. 2배가 넘었네요. 2배가 됐고요. 지금 이제 바로 직전 24일 기준으로 보니까 26만 명이 넘어섰다. 네. 그래서 최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그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그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 보면 여전히 26만 명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그렇죠. 뭔가 바닥을 찍었다는 네. 느낌을 주고 있군요. 맞습니다. 미국 통상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한 300만 명은 되거든요. 네. 지금 26만 명 너무 부진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숫자로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또 미미하게 반등했지만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뭔가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또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또 주가에 선반영하는 부분들을 낳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런 네.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계 주체들, 개인 소비자들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항공 쪽에도 돈을 쓰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는데요. 네. 보면 지금 5월 들어서는 86.6, 그러니까 4월에는 85.7이었거든요. 예.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호조세를 보였고, 물론 이제 기준치인 100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2달 만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살아나면서 네. 이제 소비자들이 좀 돈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부분 하나가 그렇죠. 있고요. 또 이제 항공기를 이용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집 바깥에서 묵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호텔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도 어떤 그 항공기 이용의 선행 지표로 많이 좀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예. 미국 내 호텔에 투숙하는 투숙률을 살펴보니까 4월 초에 21%였는데 지금 5월 중순 되니까 32%. 그러니까 호텔에 방 한 3개 중에 1개 정도는 이제는 차더라. 네. 이런 이제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앞으로 서서히 이제 경제활동 재개가 나타나면서 항공 수요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 나타난 재미있는 좀 지표 하나가 항상 백신 개발과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 항공주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네. 결국 백신이 우리 일반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를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재료다라는 점에서 최근 이제 백신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항공 수요 회복과 좀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낳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뭐 지표가 완전히 예전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뭔가 바닥을 찍고 나아지고 있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한번 살펴볼 부분은 사실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얼마 전에 이제 항공주를 다 뭐 처분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항공주도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큰 손들이 이렇게 다 떠나게 되면 그 물량을 다시 받아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항공주의 최근의 반등에는 어떤 매수 주체가 있었던 겁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워런 버핏 한 10여 년 동안 네. 항공주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항공주를 굉장히 애지중지했고요. 네. 그래서 4대 항공사들의 주식을 다 10% 안팎으로 가지고 있던 예. 그 항공업계에는 사실 큰 손이었었거든요. 지금 올 들어서 이 항공주를 전부 손절매하거나 차익 실현을 한 상태인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주식 10% 네. 다 내다 팔았고요. 사우스웨스트 10%, 델타 에어라인 11%,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9% 지분을 모두 다 지금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다 그러면 과연 이 많은 물량들을 누가 받아줬을까? 그렇죠. 지금 뭐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는데요. 네. 세 가지 매수 주체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일단은 국내에서 지금 시끄러운 그 동학 개미 운동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외신들을 보면 한국만의 사례가 아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주체들이 저가 매수를 가담하면서 주식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각 나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 평균 증권 계좌, 신규 계좌가 하루에 60만 개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릴 정도거든요. 네. 그럼 그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느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 매수 상위 20개 종목을 보면 거기 20개 중에 4개, 5개가 지금 항공주가 포진돼 있다. 예. 그래서 결국 좀 그 아이러니컬하지만 큰 손이 내다판 주식을 개미들이 사서 주가를 지금 떠받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매수 주체는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입니다. 네. 지금 국부펀드나 연기금들은 항상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장기 투자를 위해서 싸게 주식을 사담고 오랫동안 그 물량을 계속 보유하거든요. 예. 그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 같은 경우 지금 항공주를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하고 있고요. 네. 공교롭게도 이 워런 버핏이 매각한 지분을 처분한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항공업체들 스스로도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많이 사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110만 달러어치 자사주를 샀고요. 예. 스카이웨스트, 델타 에어라인 뭐 이런 종목들이 기업들이 스스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또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매수 주체가 등장하면서 워런 버핏처럼 큰 손들의 매도세를 지금 막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큰 손들의 매물들이 많이 나와도 개인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고 또 사우디 국부펀드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사주 매입까지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방어하는 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다가 또 정부에서도 아주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심리에 투자자들의 심리에 상당히 또 뒷받침이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흔히 대마불사라고 얘기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그 핵심적인 기간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보잉 항공기를 제조하는 보잉사에 들어간 공적 자금까지 합치면 총 58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지금 네. 항공업계에 전체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면에는 특히나 미국 내에 신규 취업자 15명 중에 1명꼴로 항공업 관련 종사자들이거든요. 미국에는 항공업 관련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군요. 그렇죠. 예. 예. 전 세계에 항공기를 제조해서 내다 팔기 때문에 엄청난 항공업 관련된 항공업도 전방 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종사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워낙 크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업이나 자동차 그렇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맞습니다. 항공업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군요. 특정 그 시를 먹여 살리거든요. 네. 지금 뭐 그 보잉이 있는 시애틀 같은 데 가보면 시애틀의 특정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보잉 한 회사로 인해서 먹고 산다. 지역 주민들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큰 지역사회 공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큰 대마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라는 적극적인 어떤 부양 그 조치들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이 항공사들이나 이런 항공기 제조사들이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자금을 지원받으면 스스로도 뭔가 노력을 해야만 그렇죠. 그 명분이 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경비 절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예.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최근 경상 경비를 예년 수준의 절반까지 지금 줄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고정비인 인건비나 어떤 이런 그 경상 비용을 줄임으로 해서 향후에 항공 수요가 살아날 경우에 순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동시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최근에 항공주들이 참 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면 사실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예. 약간 좀 머쓱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너무 성급했나 이렇게 예. 판단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어제 제가 우리 국내 몇몇 매체들의 그 헤드라인 제목을 보니까 네. 버핏 감이 떨어졌나 뭐 이런 제목 유의 제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예. 버핏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그 지향하고요. 따라서 그 어떤 특정 본인이 그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그 테마나 섹터에 그 어떤 전반적인 그 환경이 바뀔 경우에
지분을 일정 부분 매도하거나 또 간을 보면서 조금씩 지분을 줄여 나가기보다는 한꺼번에 관련주들을 다 처분하는 네. 그런 또 투자 행태를 계속 그동안 보여왔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에 항공주 관련 주가가 좀 반등한다고 해서 버핏이 스스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후회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항공주를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버핏은 또 다른 제2의 항공주, 제2의 은행주를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버핏이 뭐 좀 성급했다라고 말하기는 오히려 더 성급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중국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네. 코로나 사태를 먼저 맞고 경제 활동 재개를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육상 교통량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네. 그 항공 그 교통량은 오히려 전혀 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뭔가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는 뭔가 좀 사람들이 여전한 불안감들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대감으로 항공주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경제활동 재개가 항공 수요를 확 늘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중국 사례를 통해서 조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워런 버핏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좀 판단할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미국 해외 항공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네. 하고 있는데 이번엔 국내 항공주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네. 국내 항공주는 뭐 앞서서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항공주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도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1.6% 정도 주가가 상승했고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5% 가까이 급등하면서 2만 원대를 회복했거든요. 예. 지금 최근 같은 기간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항공주와 같은 기간으로 이제 잘라보면 최근 2주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가 15% 정도 급등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습니다만은 한 7% 정도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좀 고무적인 부분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좀 어려워지면서 이 두 종목을 좀 속된 말로 패대기 쳤던 외국인 네. 투자자들이 다시 예.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네. 외국인 매수세가 이 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좀 부양하고 있다,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들이 나서서 항공업계 우리 대형 항공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안도감을 좀 첫 번째로 가질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주주인 예림당이 TA항공 같은 그 LCC에 대한 채무 보증에 나서면서 뭔가 자구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조기에 6월에 국제 노선을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보면 뭔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싹트고 있다. 그리고 그런 포인트, 그런 어떤 그린 슈트라고 하죠. 이게 초록색 그 새로운 싹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듯한 네. 그런 걸 외국인들이 지금 포착하고 매수세를 이미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항공사들도 이제 조금씩 국제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고 또 정부나 어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도 지금 기대되는 상황이고 진행되는 네네. 중이고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매수까지 가담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더 좀 이 반등,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미국 항공주들의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질지를 좀 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2분기에 국내 항공사들의 영업 손실이 한 5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은 좋지 않다. 실적 모멘텀은 좀 실망스럽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항공사들에게 바라는 부분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돈을 많이 벌어달라라고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앞으로 돌아오는 빚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살아남아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정부 지원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라는 건데요. 예. 정부가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면서 항공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발표된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이제 추가로 LCC에 대한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런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면서 추가적으로 항공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길게 보면
아까도 중국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이제 여행객들이 또는 일반 소비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 가도 될까? 안전할까?라는 어떤 그 우려감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우려감을 해소시켜 주면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많은 항공 수요도를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은 항공사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네. 점이 항공업계에 아직 남아 있는 숙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종합적으로 상황들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업 성공 투자로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도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경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어제도 적중을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조선주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조선주도 굉장히 강했고 또 HSD 엔진도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네, 일단 어제 제가 LNG선 발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어제 이제 정부에서 그에 화답하는 그런 지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조선주들은 뭐 거의 8에서 11% 상승을 했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HSD 엔진 같은 경우도 14% 넘게 상승으로 네. 마감을 했어요.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정부의 이런 시적절한 대응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업에도 잘 이어졌고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정부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하고 계속해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도 잘 집중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소식이 끊길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쪽이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시장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미국 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경제 제재 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확진자 수가 확산 일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 지금 이태원발 또 이태원에서 연결되어 있던 그 인천의 그 학원 강사가 네. 또 연결이 되면서 지금 쿠팡 물류센터까지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마켓컬리의 물류센터에도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어제 저희가 오아시스 마켓 지역소프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쿠팡도 그렇고 마켓컬리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은 좀 오아시스 마켓과도 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하는 회사들의 물류센터 확진자가 나오면서 네. 이제 구매를 하려는 그런 구매객들에게는 당연히 주춤하게 될 수 있는 좋지 않은 이야기고 네. 반대로 이제 오아시스 마켓을 가지고 있는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같은 조류 독감 얘기가 나오면 네. 이제 닭 대신 대체제로 수산주들이 막 급등을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어소프트의 경쟁력 그런 부분들을 어저께 말씀드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오늘로 돌아와서 네. 이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지금 중동 이 쿠팡이 이제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였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그 연결이 또 되면서 지금 이제 부천 중동에 있는 유베이스 콜센터에도 확진자가 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런 쪽에 근무하는 분들의 환경을 보면 굉장히 좀 밀집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공기 순환이 안 되는 네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공기 순환과 좀 영향이 좀 많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확진자 수 추이를 보시면 이제 네이버 메인 화면 우리 모바일 보면 이제 국내 현황, 세계 현황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한번 보시면 지금 미국이 어제자로 보면은 지금 39,000명 이상이 하루에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 미국은 경제 해제를 하고 있잖아요. 제재를 해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원래 2만 명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4만 명까지 지금 매일 확진자 수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브라질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죠. 지금 2만 6천 명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역시 1만 7천 명 이상. 여기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다음엔 이제 인도가 지금 또 1만 명 중반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 타자로는 지금 뭐 페루나 칠레 이런 남반구 쪽에, 남미 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의 확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일단 인구 많은 나라들은 이제 지금 집중 타겟이 돼서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남반구에 위치한 이 남미 쪽의 증가율이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이 WHO에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팬데믹의 진앙지로 남미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겨울이 오는 것이 굉장히 이 코로나의 증가에 아무래도 밀집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이런 북반구 역시 지금은 여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가을 겨울이 되면 2차 팬데믹에 우리가 그런 우려감도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 초기에 코로나 대응이 미흡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음 2차 팬데믹을 위한 준비 과정을 분명히 계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K 의료기기가 굉장히 뜨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이런 수출 지표로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4월 달에 이 보건산업 수출 지금 지표를 보면 수출액이 17억 불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년 대비 20.2% 성장한 그런 수치고, 그 안에서 의약품 수출은 6.4억 달러, 전년 대비 23.4% 성장, 그리고 의료기기 수출은 4.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려 50.8%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그러니까 뭐 진단키트나 뭐 최근에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주가 랠리가 나왔던 이런 쪽이 지금 실제적으로 4월, 5월 오면서 수출 지표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단키트만 놓고 보면 지금 3월 달에는 6,166만 달러를 수출했어요. 근데 이게 4월로 가면서 2.67억 달러로 좀 급증을 했거든요. 한 달 사이에 400% 이상 상승했고, 지금 차트 나오시죠? 보시면 2000년 4월, 3월, 4월로 가면서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급증한 나라를 보면 제1위 이제 브라질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브라질이 2만 6천 명 일일 확진자 수 증가. 이 브라질에 지금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뭐 인도도 그렇고요. 이런 인구 많은 나라들의 이 이머징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차로 일단 진단키트 종목들이 크게 시세를 한번 내고 지금은 쉬고 있죠. 쉬고 있지만 이 지금 수출 지표로 계속해서 실적 증가가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나가서 실적이 찍힐 때는 아마 다시 제2차 시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미국 시장은 경기 관련 민감주들, 특히 오늘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중 마이너스 4%에서 종가상으로는 플러스 7%, 거의 장중 변동성이 11%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했던 게 실적 가이던스를 올리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 강보합선 마감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1%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30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소식을 미리 알고 들어온 그런 외국인들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중심이 돼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이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은 분명히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 핵심은 확진자 수가 지금 주춤한 상황이 절대 아니고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1차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재확산이 충분히 염려가 되는 상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끝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지금 남미에서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차 재확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이 코로나 테마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거기서 진단키트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키트
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고요. 진단 키트의 방법은 분자 진단과 이제 항체 진단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동사는 이제 항체 진단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분자 진단 같은 경우는 이 분자 진단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이제 보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 진단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이머징 국가의 발생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체 진단에 집중되어 있는 동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체 진단은 현장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최근 나온 보고서가 예측하기로는 매출액 5,718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56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률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500억이면 현재 시가총액이 4에서 5천억대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업사이드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동사 같은 경우는 1차 상승이 이제 있고 나서 지금 횡보 국면을 겪고 있어요. 네. 3월 달에 주가 랠리가 한번 크게 이제 나왔었고요. 지금은 거의 한 달 이상 좀 횡보 국면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도 양호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2분기 실적으로 갈수록 동사는 랠리가 나올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나오죠. 네. 1차 상승이 있었고 지금은 횡보 국면에서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뚫고 갈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 실적으로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 역시 제2차 웨이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매수가는 32,150원 어제 종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2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이제 수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수젠텍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핵심 공략주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농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음식료 같은 경우 제가 이 시간 지난주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농심이 굉장히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농심하면 최근에 이제 기생충에 나왔던 그쵸.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짜파구리가 대히트를 쳤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기생충 이 제작진이나 이제 배우들을 데려다가 이제 좀 환영을 하면서 또 이 짜파구리 먹는 화면도 나왔었죠. 네. 그만큼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좀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4월달 실적을 보니까 홍콩이나 중화권으로 무려 전년 대비 40%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도 역시 계속해서 견조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 포커스는 이 해외 수출이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이제 이 농심의 라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실적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말씀을 드리면 네. 예상 매출액은 2조 5,31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매출액 증가율은 8% 정도. 하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상 영업이익이 1,320억 원으로 나타나면서 무려 전년 대비 67.5%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지화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원료 가격이 낮아져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의 차트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차트죠. 네, 우상향을 하면서 최근 한 2주는 좀 쉬고 있어요. 2주는 쉬고 있지만 다시 랠리가 나올 가능성, 2분기 실적 기대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본다면 지금 매수 기회를 찾아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매수가는 32만 5천 원 부근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나온 보고서가 40에서 한 43만 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42만 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도 한류입니다. 내수도 괜찮지만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다고 하는 농심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벌써 굿모닝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